박상남 당신 독고탁이랑 무슨 관계야? 한동석의 다그침에 박상남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박상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이어지는 한동석의 폭로에 마광숙은 이제서야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동석이 독고탁의 못된 수작을 밝혀내고 마광숙과 함께 독수리 술도가를 지켜낸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천수는 빛 한 줄기 들어오는 술도가 작업실에서 들뜬 마음을 억누르며 술독 옆에 쪼그리고 앉아 온도를 살폈습니다. 한동안 몸도 마음도 무너져 내렸던 탓에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예전처럼 기운이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술독 뚜껑을 살짝 열자 매운 술향이 확 퍼졌고 오천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한때 우울감에 빠져 앞이 보이지 않았던 자신을 다시 일으켜준 이곳, 그리고 형수 마광숙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온도 체크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예전에 형님이 자세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놓친 게 있었던 것 같아서요. 천수도련님, 너무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몸이 다 나은 건 아니잖아요. 오천수는 발효 온도계 바늘을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눈빛이 예리해지는 자신을 스스로 느끼면서도 아팠던 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섬찟했습니다. 그래도 더는 주저앉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이 일에 온 힘을 쏟고 싶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진짜예요. 이 정도면 예전처럼 하루 종일 술독 옆에 있어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죄송했어요. 그동안 형수님께도 걱정만 끼쳤고 가족들한테도 민폐만 끼쳤잖아요. 천수도련님이 아프셨을 땐 모두가 힘든 시기였어요.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건강하게 돌아오셨으니 됐어요. 그래도 아직은 조심하시고 천천히 하셨으면 해요. 마광숙은 부드러운 눈길로 오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발효 온도를 조절하는 모습이 꽤나 진지하고 집중력이 대단해 보여 흐뭇하면서도 혹시 다시 상처를 건드리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 한구석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형님이 지켜온 이 술도가를 이제라도 제가 제대로 돕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 편할 길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쉬엄쉬엄 하세요. 몸 좀 안 좋다 싶으면 바로 말씀하시고요. 오천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일어서서 발효실 이곳저곳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담금 중인 술독수가 부쩍 늘었고 곳곳에 새로 들여온 장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마광숙의 손길과 결정들이 곳곳에 스며든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예전보다 훨씬 체계적이고요. 저도 열심히 배워서 형수님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천수도련님이 술 빚는 일에 열심이신 건 정말 고마운데요. 아직은 몸이 우선이에요. 건강은 누가 대신 못 지켜줘요. 오천수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좌절감이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부터 정말 시작이다라는 단단한 의지가 스며들었습니다. 어깨 근육에 힘이 들어가고 온몸에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열정이 오천수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님. 저 진짜 잘 해볼게요. 그 말과 함께 비릿한 술향이 코끝을 맴돌고 작업실 안에 고요한 정적이 깔렸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마저도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듯 희미한 긴장감 대신 차분한 안도와 결의가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은 그런 오천수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 술도가에 다시 온기가 넘치는 순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술도가 앞마당에는 언젠가부터 커다란 꽃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색색깔의 꽃들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이것이 벌써 며칠째인지 마광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꽃에 달린 메모에는 늘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이름 석자 박상남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휴, 또 왔네. 그녀가 살짝 주워들고 확인하려 할 즈음 공주실이 마당에 나와 두리번거리다가 다가왔습니다. 야, 마광숙. 박상남 씨 또 꽃 보냈나 보다. 정성 하나는 참 대단해. 좀 마음 열어봐. 기분이 좀 그래. 아무튼 저 꽃 그냥 데코로 둘 거니까 엄마 쓰고 싶으면 가져가. 난 진짜 마음 없어. 마광숙은 한숨을 쉬며 다시 작업실로 들어갔습니다.
공주실은 꽃을 곁눈질하다가 손끝으로 꽃잎을 매만졌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이면 한 번쯤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마침 그 시각, 저 멀리서 박상남이 수줍게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혹시 광숙 씨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타이밍이 안 좋긴 하네요. 우리 애가 요즘 술도가 일한다고 바빠서요. 그래도 잠깐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네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박상남은 감사 인사를 하며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고급 디저트 세트처럼 보였습니다. 공주실은 예쁜 포장에 마음이 살짝 흔들렸지만 안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마광숙의 싸늘한 반응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 애가 좀 완강해서 걱정이네요. 한 번쯤 기분 전환 삼아 식사라도 해보면 좋을 텐데. 기회만 주시면 제가 정말 잘해드리고 싶습니다. 광숙 씨가 술도가에 전념하고 있는 건 알지만 인생을 너무 일에만 몰두하는 건 힘들잖아요. 잠시 후 작업실 문이 열리고 마광숙이 나왔습니다. 이미 귀띔을 받았는지 박상남의 얼굴이 보이자 그녀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박상남 씨, 죄송한데요. 저 요즘 술도가 일 외엔 아무 여유가 없어요. 꽃 보내주시고 선물 챙겨주신 건 감사한데 제 마음이 그쪽이 아니에요. 시간을 천천히 가져도 좋습니다. 부담 주고 싶진 않아요. 다만 기회 한 번만. 마광숙은 손사래를 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녀에게 이 시기에 연애나 재혼 같은 것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술도가에 투자해야 할 정성과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주실은 이미 박상남이 단순한 호감을 넘어 은근한 확신을 주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광수가 사람 마음이란 게 모르는 거잖니. 너도 너무 단칼에 자르지 말고. 엄마, 나 아직 장수 씨랑 같이 있었던 기억에서 못 벗어났어. 그리고 지금은 술도가가 내 전부야. 나한텐 그게 더 중요해. 공주실은 딸의 마음을 어찌 모를 리 없었습니다. 박상남의 너그러운 태도가 살짝 고맙고 동시에 마광숙의 꽁꽁 닫힌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녀 자신도 혼란스러웠지만 이미 기울어 있는 딸의 열정을 꺾고 싶지 않기에 쉽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상남은 뻔히 거절임을 알면서도 그래도 시도해보겠다는 눈빛을 보내며 천천히 물러갔습니다. 흔들림 없이 본인의 길을 가려는 마광숙, 그리고 그런 딸을 보며 애매하게 흔들리는 공주실의 마음이 새삼복잡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LX 호텔 회장실 창밖을 내다보던 한동석은 비서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서실장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표정이 좋지 않군요. 회장님, 독고탁 회장이 요즘 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주류 업계 인재들을 몰래 스카우트하거나 신제품 개발팀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역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군요. 독고탁 쪽에서 무언가 꿍꿍이가 있는 건지. 한동석은 창밖, 화려한 도시 야경을 잠시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고탁의 갑작스러운 행보는 분명 수상쩍었습니다. 신라주조가 몇 해 전부터 재정이 어렵다던데 요즘 거액을 들여 인재 영입에 나섰다는 것은 그만한 목적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이 상여금 지급도 밀려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금을 푼다는 건 어딘가에서 자금을 끌어온 것일 테고 그 목적은 뻔히 보입니다. 혹시 신제품 출시로 판을 키우려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독수리술도가 측에도 뭔가 음험한 시도를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독수리술도가라면 마 대표 쪽이군요. 제가 잠시 납품 관련으로 접근한 술도가인데 독고탁이 괜히 건드리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석은 주먹을 가볍게 쥐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독고탁의 사업 방식은 예전부터 욕을 많이 먹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교묘해 보였습니다. 겉으론 평범해 보이는 사업 확장이라고 홍보하고 있었지만 뒤로는 분명 남모를 거래와 협잡이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독고탁이 뭔가 꾸미고 있다면 제대로 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네, 회장님. 이미 몇 군데 사람 붙여놨습니다. 조만간 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LX 호텔의 고층 건물에서 한동석은 긴장을 놓지 않은 채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에게 사업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임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더욱 날카로운 눈으로 정황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독고탁의 근래 행적을 추적하며 상대 회사 인력 빼가기, 뒷거래 같은 단어들이 한동석의 머릿속에서 종종 번뜩였습니다. 독고탁, 당신이 뭔 수를 써도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거야. 호텔 창밖엔 네온 사인이 번쩍이며 밤의 대도시를 환히 밝히고 있었고 한동석의 서류엔 독고탁 관련 자료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상한 그림자가 점점 윤곽을 드러낼 기미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른 어느 날 공주실은 술도가 창고 한 구석에서 박상남이 두고 간 예쁜 액세서리 상자를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보석들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도 이 정도는 받아봐도 되잖아 싶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마광숙의 굳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고 예쁘긴 하네. 근데 우리 광숙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박상남의 미소 띤 얼굴이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혹시 광숙씨 오늘도 많이 바쁘신가요? 바쁘죠. 근데 저 애가 맨날 일만 하니까 나도 걱정이 좀 돼요. 박상남은 공주실에게 또 다른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이번엔 고급 차 세트였습니다. 마음 편히 차라도 우려 드시면 좋겠다는 말이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공주실은 애써 무심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살짝 흔들리는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습니다. 광숙 씨가 술도가 일에 애정이 깊은 건 존중합니다. 저도 그 열정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열정 뒤에 본인 행복은 제대로 챙기고 있나 싶어서요. 그것이 나도 늘 신경 쓰이긴 해요. 오장수가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누구를 만나라 하기엔 미안하고 그렇다고 저렇게 고생만 하다 인생 보내면 안타깝고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상남은 공주실의 시선을 살짝 피하며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이건 사실 광숙 씨 마음 풀어주고 싶은 제 진심이에요. 자꾸만 외면하시니 안타깝네요. 그는 조그만 편지 봉투를 꺼내 공주실에게 건넸습니다. 마광숙 씨에게 전해달라는 말에 공주실은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도 딸에게 편한 삶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정말 저 남자가 믿을 만한 사람일까? 내가 광숙이한테 잘 얘기해 볼게요. 근데 너무 밀어붙이지는 마요. 애가 마음 여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박상남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실은 그 모습을 보며 모성과 이성 사이에서 괜히 갈등이 커졌습니다. 광숙이가 혹시 언젠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도 모르잖아 싶다가도 그럼에도 정말 믿을 만한가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이렇게 일에만 파묻혀 살다가 이대로 늙어버리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 의문 속에서도 예쁜 액세서리와 차 세트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마치 거부하기엔 너무 달콤한 유혹 같았습니다. 공주실은 엇갈린 감정을 지우지 못하고 주머니에 봉투를 넣어두었습니다. 마광숙에 대한 걱정, 그리고 혹시 모를 미래에 대한 작은 기대가 한데 뒤섞여 여자의 마음을 복잡하게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신라주조 본사 회장실. 독고탁은 턱시도는커녕 셔츠 단추도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 거칠게 구두를 벗어젖히고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최근 개발 중이라는 신제품 포스터가 걸려 있었지만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김전무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김전무, 이번에 개발하는 신제품 언제쯤 완성돼? 내가 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데 아직도 시원찮다고? 조만간 시음 테스트를 거쳐서 한 달 내로 출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독수리 술도가의 장광주가 워낙 시장에서 반응이 좋고 그러니까 내가 장광주 같은 술을 만들어 오라고 했잖아.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발효 과정? 누룩 차이? 다 헛소리야. 돈 쓰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고. 김전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사실 누룩과 물 그리고 전통 제조 방식의 차이는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독고탁은 그런 말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결과만을 원했습니다. 이번에 내가 뒤에서 좀 움직여줬잖아. 주류회사 몇 군데서 인력 빼오라고 맞선 업체랑도 연결해주고 말이지. 결국 업계 질서는 내가 잡는 거야. 네. 근데 독수리 술도가는 좀 다릅니다. 지역 기반이 워낙 탄탄해서 흔들기 쉽지 않습니다. 원래 그 집안이랑 나도 악연이 있었지.
한동안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독고탁은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서류 한 뭉치를 탁 집어던졌습니다. 그 자료 속에는 여러 주류 업체와 협력사들에 대한 세세한 조사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듣자 하니까 LX 호텔에서 독수리 술도가 술을 자꾸 들여온다면서 네, 장광주 약주 버전을 메인 술로 고려 중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선제압을 해야지. 돈으로든 협박으로든. 뭐가 됐건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못 참아. 김전무는 잔뜩 겁에 질린 채 수첩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발목 잡는 건 내 방식대로 처리한다는 독고탁의 말에 그는 그저 대꾸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신라주조 주변의 타업체들도 이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독고탁은 워낙 교활하고 치밀해 쉽게 꼬리를 잡히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 김전무. 이번 신제품만 성공시키면 뭐든 다 가능해. 법정 싸움이든 뭐든 붙어보자고. 내가 질 것 같아. 꼭 해. 예,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독고탁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매섭고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가 시장에서 뜨고 있다는 소문이 불쾌하기만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그 가문에게 이제야 제대로 복수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이면 다 할 수 있다는 그의 오만이 주류 시장 전체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술도가 마당에는 맑은 공기가 가득 찼습니다. 고자동은 쌀포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창고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땀을 흘리면서도 그의 표정은 묵묵했습니다. 그런데 공주실이 한 손에 브러쉬를 들고 나타나더니 고자동과 시선이 살짝 교차했습니다. 공장장님도 참 부지런하시네요. 근데 요즘 왜 제가 뭐만 하면 자꾸 끼어드세요? 고자동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공주실이 박상남과 얽힌 일을 두고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입장을 굳이 밝히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공주실이 말을 꺼내니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떠나시기 전에 술도가를 잘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 술도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내가 뭘 하든 그게 왜 공장장님이 참견할 일이에요? 왜 자꾸 간섭을 하세요? 공주실은 괜히 호통을 치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자동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더 감정만 상할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도 우리 술도가 지키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그 박상남 씨가 정말 잘해준다고 했잖아요. 우리 광숙이도 챙겨주고 편하게 살게 해준다는데 내가 왜 그걸 마다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는 단순히 말뿐일 가능성이 큽니다. 술도가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주실은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지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유, 정말 까다롭고 잔소리만 많다니까. 고자동도 담담한 표정으로 다시 쌀포대를 짊어지고 걸어갔습니다. 둘 사이의 감도는 어색한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평소엔 할 말 없으면 그냥 지나쳤는데 요즘은 사소한 문제도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마침 술 빚는 작업이 시작되어 곰삭은 누룩을 뒤집고 고두밥을 섞어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일꾼들도 모였고 공주실과 고자동이 각자 역할을 맡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날을 세운 채로 협력하려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공장장님, 저쪽 통에 물 좀 채워주세요. 네, 금방 하겠습니다. 서로 뻣뻣하게 말만 주고받았지만 어쨌든 일은 착착 진행되었습니다. 술도가를 위해선 함께 움직여야 했기에 감정이 상해도 접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작업이 끝나고 공주실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자동이 조용히 퇴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 얼핏 보였습니다. 뭘 해도 이렇게 부딪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 어딘가에는 그래도 끝까지 술도가 지키겠다는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겠지 하는 믿음이 스쳤습니다. 애증이 섞인 미묘한 기류 속에서 두 사람은 아침이면 또다시 어김없이 마주쳐야 했습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갈등은 점점 깊어지는 동시에 서로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부터 정신없이 움직이며 술도가 일을 보던 오천수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겨우 짬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편의점 본사 브리핑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조용한 카페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오천수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드디어 됐구나. 그는 곧장 문미순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형수님도 곧 알게 되겠지만 너한텐 제일 먼저 말하고 싶었어. 우리 제안했던 지역 특산주 코너 말이야. 본사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대. 이때 편의점에서 열심히 일하던 문미순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약간 지친 목소리였지만 오천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기쁨이 터져나왔습니다. 진짜야? 와, 축하해. 그녀는 깜짝 놀라 텔레비전 옆에 놓인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힘들게 준비한 기획안이 이렇게 일찍 호응을 얻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천수와 손발을 맞춰가며 현장 설문과 레이아웃까지 마련했는데 드디어 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술도가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나도 어깨 좀 가벼워졌고. 고마워. 내가 같이 도와준 덕분이지. 내가 한 건 별로 없잖아. 다 너 열심히 뛴 덕분이지. 오천수는 문득 이 기획으로 인해 편의점과 술도가의 연계가 본격화되면 매출도 오르고 서로의 입지도 좋아진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이 성취감을 문미순과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자신을 보며 가슴 한 구석이 간질거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축하도 할 겸 밥 한 끼 먹을래? 좋아. 우리 그러자. 두 사람은 짧은 통화만으로도 기분이 한층 밝아졌습니다. 전화를 끄는 문미수는 괜히 입가에 웃음이 맴돌아 접갱용 카운터에 기대 섰습니다. 직원이 사장님, 좋은 일 있으세요? 묻자 그녀는 응, 아주 좋은 일이라고 대답하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잠시 후 오천수는 술도가로 돌아갈 준비를 하며 브리핑 서류를 챙겼습니다. 서투른 PPT부터 길거리 설문까지 밤낮 없이 고생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음속에 커다란 돌덩이가 치워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늦은 저녁 LX 호텔 로비는 고급 조명 아래 우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응접실에서 투자자 미팅을 마치고 나오다가 우연히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독고탁,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은 이는 다름 아닌 박상남이었습니다. 독고탁, 박상남? 저 둘이 왜 같이 있는 거야? 멀리서 살짝 엿보니 두 사람은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굳이 가방에서 뭘 꺼내 건네는 걸 보면 상당한 금액의 돈봉투나 서류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딱 봐도 수상쩍었습니다. 한동석은 혹시나 해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내 말대로만 잘해주면 제법 쏠쏠할 거라고. 그럼요. 제가 괜히 나선 게 아니니까요. 짧은 대화 후 독고탁은 곧 다시 연락하겠다고 말하며 로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갔습니다. 박상남은 한숨을 푹 쉬고 주머니 속 무언가를 슬쩍 확인했습니다. 둘 다 긴장감이 감도는 표정이었습니다. 한동석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독고탁과 박상남이 무슨 이해관계로 만나고 있는 거지? 특히나 최근 호텔 쪽에 들려오는 소문에 따르면 박상남이 마광숙에게 집요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독고탁과 연결되어 있다면 이 상황을 도저히 좋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과연 저 둘이 뭘 꾸미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확실한 증거부터 잡아야겠어. 그 순간 박상남이 돌아서다 한동석과 눈이 마주칠 뻔했지만 다행히 한동석은 재빨리 엘리베이터 쪽으로 몸을 틀어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는 살짝 안도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로비에는 고요가 내려앉고 호텔 직원들이 치우고 정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석은 작정한 듯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텔 로비 CCTV 영상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방금 독고탁 회장이랑 박상남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만났어요. 네, 바로 준비할게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가요?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만 느낌이 안 좋아요. 좀 더 파봐야겠어요. 전화를 끊은 뒤 한동석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호텔 납품 문제든 술도가와의 협력이든 독고탁이 개입하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가 마 대표를 겨냥해 음험한 책동이라도 벌이고 있는 중이라면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술도가 사무실에서 마광숙은 낯선 서류 한 장을 들고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직원들이 우연히 창고 서랍에서 찾아낸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결혼 상대를 연결해주겠다며 사람들을 속여 돈을 챙긴 사례가 상세히 적혀 있었고 그중 박상남이라는 이름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설마 진짜 박상남 맞아? 네, 외모랑 성향이 너무 비슷해서 혹시나 했는데 완전 같은 사람 맞아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 마광숙은 서류를 움켜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마침 창밖에서 박상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그녀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박상남 씨,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봐요. 순간 놀란 기색을 보이던 박상남은 곧 웃음을 지으며 태어난 듯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예전에 좀 오해가 있었던 건데요. 실제로 사기랑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곧 공주실이 겁에 질린 얼굴로 서류를 낚아채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진짜 그런 사람이었어. 박상남은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려 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어머님. 제가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수고비 좀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걸 사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들 윈윈이었어요. 피해자가 꽤 많다던데요. 이 서류 보니까 돈 뜯겼다는 증언도 있던데요.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공주실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마광숙은 격앙된 목소리를 애써 낮추려 애썼습니다. 내가 잠깐 마음을 열어보려 했던 게 이런 사람이라니. 아니에요. 전 진짜 광숙 씨한텐 진심이었어요. 이거 전부 독고탁 회장이 시켜서 시작한 일이에요. 처음엔 그냥 접근만 하라는 거였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마음이 생긴 거라고요. 뜻밖의 고백에 마광숙은 놀라고 공주실은 경악했습니다. 독고탁 회장이 뭘 시켰다는 거예요? 술도가를 흔들라고 했어요. 당신 약점을 잡아서 신제품 출시 경쟁에서 이기려는 거라고요. 근데 난 정말 중간에 마음이 변했단 말이에요. 공주실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의문들이 한꺼번에 설명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급 선물을 들고 왔던 거였나? 독고탁이 뒤에서 지원을 해준 거였군. 그동안 나한테 접근했던 이유,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게 잘한 이유, 결국 다? 제발 내 진심은 믿어주세요. 하지만 그 고백은 오히려 더 불쾌하게 다가왔습니다. 마광숙의 표정에는 실망과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공주실 역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역시 믿으면 안 되는 거였어라는 자책감이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술도가 창고에서 쌀 자루를 옮기던 오천수는 뭔가 수상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몰래 라이트를 켜서 비추자 낯선 인물이 재빨리 달아났습니다. 저기요. 거기 누구예요? 깜짝 놀란 오천수는 추격하려다 미끄러져 넘어졌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CCTV를 확인하러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고자동도 퇴근을 늦게 하고 있어 함께 모니터를 돌려보았습니다. 공장장님, 저기요. 저 사람 카메라 설치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위치면 발효실 쪽 내부 촬영이 가능하겠는데요. 두 사람은 숨죽여 영상을 돌려보다 스파이가 박상남과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술재료 보관 상태, 원재료 성분 분석 자료까지 전부 촬영하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역시 박상남이 우리 술도가를 완전히 무너뜨릴 생각이었네요. 이건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입니다. 바로 조치해야 합니다. 곧바로 창고 구석을 뒤져보니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꽤나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비를 하나씩 회수했고 재빨리 외부 문을 잠갔습니다. 조금 후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문을 억지로 열려다가 포기하고 달아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꼭 잡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그래도 증거는 충분히 모은 것 같아요. 경찰에 바로 신고할까요? 오천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미 독고탁이나 박상남 측이 무언가 도모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대놓고 스파이를 심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술도가의 장광주나 약주 버전이 시장에서 위협적이라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형수님이랑 상의부터 해야죠. 바로 신고해도 되긴 한데 독고탁 쪽이 워낙 교활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요. 고자동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문을 더 단단히 잠갔습니다. 그리고 발효실 안쪽도 훑어보며 혹시 모를 또 다른 장비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전부터 누룩통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저도 요즘 자주 야근하는데 이상한 인기척을 몇 번 느꼈죠. 설마 싶었는데.
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술도가에 불어닥친 스파이 사건에 그저 황당하고 분노가 솟아올랐습니다. 정성껏 빚은 술과 이곳을 지키는 사람들의 노력을 송두리째 훔치려 했다니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긴박감 속에서도 오천수의 마음 한구석엔 단단한 의지가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당하지는 않겠다. 마광숙과 형제들이 힘을 모으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술도가에서 벌어지는 이 살벌한 스파이전. 이제 결판을 낼 때가 왔습니다. 며칠 후 LX 호텔 대강당에는 기자들과 주류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동석이 주최하는 페스타 주류 선정 공식 발표 자리. 특히 오늘은 장광주 약주 버전이 호텔 메인 술로 선정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며 모두의 이목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한동석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페스타에서 메인 주류로 선정된 제품은 독수리 술도가의 장광주 약주입니다. 순간 박수가 터지고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마광숙과 오천수, 오흥수, 오범수 등 가족들은 방청석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표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최근 주류업계에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박상남이 신라주조 독고탁 회장의 사주를 받아 독수리 술도가를 교란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됐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독고탁은 구석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지만 이미 스크린에는 CCTV 영상과 창고에 설치되었던 스파이 장비 사진들이 띄워지고 있었습니다. 독고탁 회장은 이 술도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산업 스파이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거짓말이야. 증거 있어? 저희가 직접 확보한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도가에 설치된 장비들도 저희가 확보했어요. 마광숙의 단호한 목소리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대강당으로 들이닥쳐 독고탁에게 접근했습니다. 한동석의 사전 제보로 수사 협조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배신자들,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독고탁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지만 그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박상남 역시 체포되어 굳은 표정으로 무대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독고탁이 끌어들인 폭력배들조차 경찰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마광숙의 작고 떨리는 한숨. 자리에 앉아있던 술도가 가족들은 안도감과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쓰라림을 삼켰습니다. 그동안의 분노와 긴장, 그리고 피로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형수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이젠 독고탁 쪽에서 더는 술도가에 손 못 댈 거예요. 오천수의 위로에 마광숙은 꼭 다문 입술로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술도가 우리 장수씨가 평생 지켜온 곳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겨우 버텼어요. 무대 아래로 내려온 한동석은 마광숙 앞에 서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해도 많았어요. 솔직히 처음엔 마 대표를 좀 편견 있게 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광숙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 말에 한쪽 구석에서 공주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고자동과 문미순, 오천수는 그녀를 감싸 안았고 오흥수와 오범수는 방청석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상남과 독고탁이 체포되어 끌려나가자 장내에는 갑작스러운 해방감이 퍼졌습니다. 쏟아지는 질문 속에서도 이제 누구도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마광숙은 술도가 식구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가 지켜낸 이 술도가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게 만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쓰디쓴 고난을 넘어선 자들만이 맛볼 수 있는 진한 성취감과 결의가 모두의 마음속에서 맹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